이번 시간에는 기본 클래스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멤버 변수, 멤버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선언해서 그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시키고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시키시면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빈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이 주시고 싶은 대로 주시고 위치도 해당하는 경로로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기를 하시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클래스를 작성하실 때 먼저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을 별도 각각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추가해서 클래스를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 이름을 추가하시면 이제 보통 대문자 C로 시작하는 클래스 이름으로 해서 C my data 이렇게 추가하시면 자동으로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인 CPP 파일이 생성된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 헤더 파일에서는 클래스 안에 있는 필요한 부분을 선언하는 부분이고 CPP 파일은 그 내용을 정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 내부에서 이제 클래스로 시작하는 이 우리가 정의하는 클래스 CMyData 대문자 C로 시작하는 이 클래스라고 정의하시면 되고 키워드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괄호 열고 닫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필요한 클래스 안에 있는 기능들을 여기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클래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안에서 접근 제어 지시자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멤버 함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제어 지시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차례대로 확인해 보면 public, protected, privacy 있습니다. 그래서 public에는 어디서든지 접근 가능하고 프로텍티드는 상속 관계에서 접근 가능한 부분, 프라이빗은 내 클래스 안에서만 접근 가능하다고 확인했습니다. 멤버별 함수들은 보통 퍼블릭에다가 정의하고요. 작성하시면 되고 멤버 변수들은 프라이빗 내부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프로텍티드는 우리가 아직 상속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접근제 지시자까지 이렇게 작성했으면 우리가 필요한 멤버 변수 일단 두 가지를 사용할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인 인티저 그래서 이름, 나이를 저장할 수 있는 인티저 변수 하나랑 이름을 저장할 수 있는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캐릭터 포인터 해서 name이라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 변수 하나를 지정한 것은 메모리를 동적 할당할 수 있는 그런 멤버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캐릭터 포인터로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멤버 함수를 만들 건데요. 멤버 함수들은 중에 가장 중요한 클래스에서 가장 중요한 멤버 함수인 두 가지를 확인해 보면 첫 번째는 생성자 함수입니다. 생성자 함수이고요. 생성자는 함수이지만 반환 형식이 없고 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 함수 이름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멸자 같은 경우는 앞에 물결 표시가 붙어서 이렇게 만들면 이 함수가 바로 소멸자 함수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자 함수는 이제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역할을 하시면 되고요. 소멸자는 그 외에 메모리를 해제한다든지 객체가 삭제될 때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 함수에서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이
멤버 함수 중에 생성자 함수 중에 매개 변수가 없는 이 생성자는 보통 기본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이때는 우리가 멤버 변수들을 디폴트 값으로,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배운 생성자는 이제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가 멤버 변수가 2개니까 매개 변수도 2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값인 age와 문자열을 저장할 수 있는 const 캐릭터 포인터 name이라고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의 경우는 매개 변수만 달라지면 오버로딩을 통해서 여러가지 생성자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ge 값을 초기화할 때 매개 변수 age, 이 name을 초기화할 때 매개 변수로 온 이 문자열로 초기화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생성자는 보통 변환 생성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티저 값과 문자열 값만 있으면 이 객체로 형변환이 되는 것을 수업 시간에 확인을 했었고요. 형변환되는 것을, 임의로 형변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앞에 explicit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어를 붙여놓으면 PLICIT explicit라는 예어를 붙이면 임의의 인티저와 문자열이 내 객체로 형변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배웠던 우리가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가 복사 생성자입니다. 복사 생성자도 함수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한데, 얘는 복사 생성자라서 원본 객체를 통해서 내 객체를 만들 때 호출되는 함수고요. 그래서 원본 객체가 필요하니까 매개 변수로 객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을 때는 항상 const 객체 참조형이라고 넣으시면 되고, 변수명은 임의의 값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웠던 함수 중에 하나가 연산자를 정의를 했는데요. 이 두 개의 연산자는 복상 생성자와 연산자, 대입 연산자는 우리가 깊은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복사 생성자 같은 경우도 없으면 우리가 이제 만들질 않으면 디폴트로 만들어 주는데, 그 디폴트로 만들어지는 복사 생성자의 경우는 얕은 복사를 하게 됩니다. 멤버 대 멤버의 값 복사. 그러다 보면은 동적 할당한 메모리에 대해서 동일한 메모리 주소 공간을 가리키게 되므로 메모리를 해제할 때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깊은 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복사 생성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대입 연산도 만들게 됩니다. 대입 연산을 만들 때 오퍼레이터라는 함수명과 함께 옆에 연산자 기호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넣고 매개 변수로 얘도 원본 객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복상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const 객체 참조형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의 대입 연산의 경우는 특별하게 반환형 값이 객체 참조형이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든지 간에, 어떤 클래스든지 간에 깊은 복사의 경우는 깊은 복사를 위해서 복사 생성자의 경우는 const 객체 참조형, 그리고 연산자, 대입 연산자 정의할 때는 const 객체 참조형이고, 그리고 객체 참조형이 반환값으로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클래스 작성할 때 필요한 멤버 함수와 멤버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깊은 복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멤버 변수에 따라서 작성이 필수로 할 수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인터 변수가 우리가 멤버 변수가 있고, 이 멤버 변수 포인터 변수가 메모리를 동적 할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깊은 복사가 꼭 필수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복사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가 필수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클래스 선언을 다 했으니까 이제는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하실 때는 이 함수들별로 커서를 놓고 Alt Enter 누르시면 정의 만들기를 엔터로 정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함수별로 Alt Enter, Alt Enter, Alt Enter 누르시고 ESC 키 누르시면 다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lt Enter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CPP 소스 파일에 가시면 우리가 작성해 놓은 멤버 함수들, 메서드들이 여기 이렇게 쭉 나열된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들을 이제 작성할 것인데요. 자, 디폴트 매개 변수의 경우는 디폴트 생성자 함수의 경우는 우리가 임의의 값으로 멤버 변수를 초기화시켜야 됩니다. 내 멤버 변수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this라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멤버 변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age랑 name이라는 게 있구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age는 타입이 캐릭터 인티저이기 때문에 보통 0으로 초기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의 경우는 name이라는 포인터 변수이기 때문에 얘는 nullptr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를 초기화할 건데요. 얘는 내 멤버 변수가 age는 이 매개 변수로 온 age로 초기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name 같은 경우는 매개 변수로 온 name을 이렇게 초기화하고 싶지만 이 타입, 캐릭터 타입, 문자열 타입 같은 경우는 문자열 대 문자열에 이렇게 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같은 경우는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고 거기다 문자열을 복사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적으로 할당하는 것을 해보면 new 연산자로 캐릭터 메모리 할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길이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string length 함수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로 온 name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tring length 함수는 헤더 파일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래서 여기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include string.h 추가하시면 string length 이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공간을 할당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할 때 필요한 함수가 string copy 함수고요. 이제 앞에는 이제 복사는 목적지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원본에 있는 name을 내가 만든 내 객체에 있는 name으로 문자열을 복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깊은 복사의 역할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age와 name으로 각각의 매개 변수로 넘어왔지만 이제 복사 생성자의 경우는 두 개의 기능이 동일한데 이 age가 매개 변수 각각에 온 게 아니라 RHS라는 객체로 매개 변수를 우리가 지정했기 때문에 RHS 점 누르면 해당하는 매개 변수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한번 지정해 보면요. 다음과 같이 복사 생성자에서 깊은 복사를 위한 생성자 초기화, 멤버 변수 초기화를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원본 객체를 통해서 내 멤버 변수를 메모리를 동적 할당하고 문자열을 복사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동일하게 대입 연산에서도 사용됩니다. 객체 변수를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 소스는 변함이 없고요. 대신에 얘는 반환값이 있기 때문에 반환값에 대해서 리턴을 해줍니다. 리턴 해줄 때 내 객체를 넘길 것이기 때문에 this라는 객체 포인터를 역참조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소멸자에서 우리가 동적 할당한 메모리에 대해서 혹시나 해제를 해줄 것이 있다면 name이라는 변수가 만약 해제가 안 됐다면 delete name 해주시고요. 그리고 delete를 했다면 항상 같이 따라야 될 게 nullptr로 초기화하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클래스 작성과
멤버 변수, 그리고 이 멤버 변수에 따른 생성자, 그리고 변환 생성자, 깊은 복사를 위해서 복사 생성자, 그리고 연산자, 대입 연산자까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부분까지 꼭 따라오시면서 생성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소멸자의 역할, 그리고 변환 생성자, 복사 생성자에서 깊은 복사하는 부분, 그리고 대입 연산자까지 이 부분을 꼭 따라서 실습하시면서 여기까지 기본 클래스를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